자, 그런데 이 지금 이제 설명드린 것처럼 토지 건물 소유자가 일치하다가 분리됐을 것 했는데, 원래는 분리됐을 당시에 건물이 있어야 되잖아요. 건물이 있어야 되는데, 소유권이 분리될 당시에 소유권이 이제 같았다가 떨어지는 이게 돼야 되는데, 저당권 실행에 의한 법정지상권은 토지 소유권이 같아야 된다라고 하는 기준 시점이 소유권이 분리된 당시가 아니라 저당권 설정 당시예요. 그러니까 역시 마찬가지로 이것도 저당권자의 이해관계를 고려한 겁니다. 저당권자. 그러니까 저당을 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당권자 입장에서 저당을 할 때 그 건물의 소유권이 일치하지 않았다라고 하면은 그 뒤에 나와 있는데요. 그 건물에 일치하지 않았다라고 하면은 이미 그 건물에 관해서 두 사람 간에 뭔가 토지 용익권이 설정되어 있어서 법정지상권 성립을 인정할 필요가 없다거나, 안 그러면은 두 사람 간에 설정 가능했는데도 불구하고 하지 않은 거라면은 법정지상권 보호가 안 된다. 아까 이제 토지 건물 소유권이 일치하다가 분리됐을 것이라는 요건과 이념과 마찬가지죠, 그죠? 근데 그런 그 시점을 저당 설정 당시의 시점으로 땡기는 겁니다. 또 역시 마찬가지로. 그죠? 그러니까 저당권자의 기대로 봐서 저당 설정할 당시에 그 소유권이 동일했을 것, 같이 했을 것 한 부분이 맞춰져야 된다는 거예요. 따라서 저당 설정 당시에는 토지하고 건물 소유권이 같았습니다. 그러다가 우연한 사정으로 이렇게 한쪽이 변경됐어요. 라고 하더라도, 미안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저당 설정 당시에 소유자가 각각 다르다 라고 하면은 법정지상권이 성립이 안 되죠. 그죠? 저당 설정 당시에 토지 건물 소유자가 다르다면은 법정지상권 성립이 안 되지만, 반면에 저당 설정 당시에 토지 건물 소유권이 달랐는데 그 뒤에 후발적인 원인으로 바뀌었다라고 하게 되면은 그것은 법정지상권이 성립한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 이유는 바로 이제 저당권자의 보호, 기대 이런 것 때문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 뒷부분에 이 대부분의 견해는 이걸 지금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법정지상권과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을 분리해서 이렇게 다들 설명을 기존저술이 하고 있다 보니까 이 저당 설정 당시에 토지 건물 소유권이 같아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을 저당권 실행에 의한 법정지상권 내 성립 요건인 것처럼 설명을 하고 있어요. 저당권 실행이요. 그러니까 366조가 저당권 실행에 의한 법정지상권이기 때문에 거기서 논하는 자리에서 이렇게 논해지고 있어서 저당권이 설정됐는데 저당권 실행이 아니라 다른 원인으로 바뀌었을 때 답이 사실 안 나와요. 그래서 저는 아까 저당 설정 당시에 건물이 존재할 것이라는 요건을 굳이 저당권 실행에 의한 법정지상권의 문제가 아니라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 저당권자의 보호를 위해서 요건으로 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마찬가지 논리로 저당 설정 당시에 토지 건물 소유자가 일치할 것이라는 부분은 저당권자의 보호를 위해서 된 거기 때문에 굳이 이게 저당권에 의한 경매가 아니더라도 마찬가지로 다른 저당권이 설정된 건물이 다른 원인으로서 넘어가더라도 그런 경우는 적용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것으로
보고 싶습니다. 근데 그거는 제가 아직 판단이 조금 확실치가 않아서 거의 맞는 것 같아요. 근데 확실치가 않아서 제가 뭐 그렇다라고 말씀 못 드리겠네요. 자, 그렇게 보면은 지금 아까 뭐 부산고등법원 판례를 말씀을 드렸는데, 이 부산고등법원 판결 같은 경우에 지금 그 도표를 보시면 갑이라는 사람이 그 토지 건물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저당이 설정되고, 그게 토지 소유권이 을로 넘어가고 다시 이제 원고가 강제경매 받은 요 사안인데요. 요 사안인데, 요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이 부산고등법원 판결은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 문제가 아니라 법정지상권의 문제다, 이렇게 지금 판단을 했지 않습니까? 근데 이렇게 판단을 하게 된 근거가 저당권, 이거는 저당 기존의 어떤 그 틀 안에서 보자면 이게 저당 실행으로 된 경우가 아니기 때문에 강제경매로 넘어갔을 때, 강제경매로 원고 앞으로 넘어갔을 때 소유자가 지금 일치하지가 않죠. 그죠? 그래서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성립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법정지상권의 성립이 문제가 된다.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봤는데, 이 부분은 지금 기존 틀 안에서도 사실은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의 성립 문제로 보는 것이 맞습니다. 근데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으로 보자면 사실은 소유권자가 지금 원고 앞으로 넘어갈 때 소유권자가 일치하지 않은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라고 하게 되면, 사실은 이제 그 시점이 소유자가 같아야 된다라고 하는 시점이 저당권이 설정된 경우에는 저당권 설정 시점으로 토지 건물 소유권의 동일성을 따져보면은 쉽다는 거죠, 그게. 그러니까 이게 이제 토지 건물에 저당권 설정 당시에 토지 건물 소유자가 일치할 것이라는 부분을 굳이 저당권 실행에 의한 경매로 국한시킬 게 아니라 관습법 다른 원인으로도 마찬가지, 그렇게 보면은 이 해결은 사실은 쉬워질 수 있다는 겁니다. 대법원 99년 사례입니다. 그러니까 저당 설정 당시에 토지 건물 소유자가 일치할 것, 이렇게 되는 것이 이제 성립 요건인데, 그거는 일치했어요. 그런데 그 후 저당 실행으로 낙찰되기 전에 건물 소유권이 다른 사람한테 양도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갑으로 있다가 건물 소유권이 을로 이렇게 양도가 됐어요. 그 다음에 여기 병으로 이렇게 낙찰된 그런 케이스에서 저당 설정 당시에 건물이 존재할 것이라면은 기본적으로 법정지상권이 성립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중간에 소유자 변동은 상관이 없다. 법정지상권 성립 여부하고는 무관하다. 그렇게 본 겁니다. 이유는 저당 설정자가 원래 법정지상권을 예상하고 했기 때문에 중간에 소유권이 한번 넘어가든 이런 부분은 상관이 없다라고 하는 그런 취지고요. 근데 반면에 저당 설정 당시에는 두 토지 건물 소유자가 틀렸는데 경매할 당시에는 소유자가 합쳐졌습니다. 그러니까 저당 설정할 당시에는 갑하고 이렇게 이렇게 돼 있다가 경매 저당할 당시에는 이랬고 경매할 당시에 갑이 이렇게 취득했다는 겁니다.
저당할 당시에는 달랐는데 경매할 당시에는 둘이 같아졌다.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되느냐? 이런 경우는 논란이 있다고 합니다. 지금 주석서에 보면은 논란이 있다라고 하고 아직 뭐 대법원 판례는 없지 않느냐라고 그렇게 보네요. 그래서 그 정도로 그냥 이해하시죠.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이제 그 저당 법정지상권 성립하느냐라고 하는 논의와 관련해서 많은 부분이 같은 동일인의 소유에 속했느냐, 토지 건물이 동일인의 소유에 속했느냐 가지고 많이 다투어집니다. 그래서 서부지방법원 2007년 사례 같은 경우도 살피건대 366조 건저당의 경우에 저당 설정 당시에 그 다음에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의 경우에는 경락 당시에 토지 건물이 모두 박모 소유에 속하여야 되는데 이런 걸 따져보면은 그런 게 아닌 것 같다. 신모가 건물 소유자였던 것 같다. 그래서 일치하지 않으니까 법정지상권이 성립하지 않는다. 뭐 이런 취지입니다. 그 다음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게 아까 담보가등기가 성립되어 있는 경우는 거의 저당권하고 마찬가지로 보시면 돼요. 그러면 이 저당권이 담보가등기가 설정될 당시에 그 토지 건물 소유자가 일치할 것 이렇게 돼야지 이제 성립이 되는데 이것은 이 사건 같은 경우는 이 가등기 당시에 건물 소유자는 소외회사인데 토지는 그렇지 않다. 그래서 법정지상권 성립할 수 없다.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소회사는 가등기 후에 취득을 했다는 거예요. 가등기 후에. 그러니까 결국은 이 가등기 당시에는 그러니까 저당권 설정 당시, 다시 말하면 저당권 설정 당시에 토지하고 건물 소유자가 틀렸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걸 이제 아까 그런 경우에는 법정지상권 인정을 하지 않지 않습니까? 이론상으로. 그래서 그런 이념에 따라서 인정이 안 된다. 이런 취지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서울고등법원 2007년 사례도 저당 설정 당시에 살펴보면은 토지하고 이 미등기 건물이 서로 다른 사람의 소유에 속했다. 그래서 그 뒤에 미등기 건물을 철거하고 신축했다고 하더라도 이거는 법정지상권 취득하기가 힘들다 라고 하는 그런 논리입니다. 그 다음에 건물 매수 청구권 이런 부분도 논란이 됐는데 요거는 넘어가셔도 될 것 같아요. 토지 건물 소유권이 일치했다가 분리되는데 분리돼야 된다. 일치했다가 분리돼야 된다. 이런 부분에서 이제 그게 법정지상권 성립 요건인데 그러면 일치했느냐가 논란이 되는 경우가 참 많아요. 이게 또 상당히 좀 쉽지가 않습니다. 경우에 따라서. 그걸 지금 논의하려고 하는 건데 첫 번째는 이제 가족관계 같은 경우. 그러니까 사실상의 동일 소유자다. 이런 논란이 있을 수 있죠. 땅은 아버지 거고 건물은 아들 거다. 또는 땅은 아버지 거고 건물은 그 와이프다. 이런 경우. 그런 경우에 성립하지 않는다. 법적인 관계에서는 남이죠. 남이고 또 법정지상권 성립되느냐 안 되느냐 하는 부분은 상당히 객관성을 떼야만 어떤 제3자로 하여금 기대에 어긋나지가 않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경우는 동일 소유자로 보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건물 지을 때 토지 소유자가 승낙을 한 경우. 그러니까 갑이 소유자인데 을이 지으면서 갑 동의를 받은 경우. 이런 경우도 역시
건물 소유자는 을이죠. 그러니까 동일 건물 토지 소유권이 같았다라고 인정할 수가 없다는 거죠. 동의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러니까 법정지상권 성립 요건에 맞지 않는 겁니다. 물론 뭐 이제 동의받아서 그 두 사람 간의 관계에서야 뭐 땅을 적법하게 사용할 수 있고 하는 그런 부분은 뭐 당연하겠죠. 그런데 법정지상권 성립과 관련해서는 그 토지 건물 소유자가 일치할 것은 이러한 요건에는 부합하지 않는다는 겁니다.